자, 일단 리버풀이 주전 선수들이 되게 부상이 많죠, 지금. 근데 뭐 이제 선수들 뭐 거론하면 반다이크, 뭐 이제 크루제, 뭐 이제 요런 선수들이 되게 지금 부상이 많은데, 특히 뭐 이제 그러다 보니까 미드필더 뭐 다이스, 뭐 이제 반다이크 뭐 이런 선수들이 많이 부상이 돼가지고 굉장히 지금 전력적 누수가 많습니다. 전력적 누수가 큰. 그렇죠. 게다가 좀 최근에 리버풀 같은 경우에도 뭐냐 이기질 못하고 있어요. 보니까 거의 지금, 네, 최근 뭐 3경기 연속 승도 없고, 게다가 직전 경기에는 울버햄튼한테 3대 0으로 이제 발려가지고 굉장히 지금 분위기가 안 좋은 상태예요. 그래도 지금 이제 안필드로 돌아온 만큼 어느 정도 분위기 반전을 하려고 하겠죠. 네, 선수들이. 그쵸. 뭐 에버튼 같은 경우에도 뭐 주전 수비가 한 명 정도 부상이긴 한데, 근데 리버풀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뭐 전력적 누수가 적다 보니, 네, 그렇게 크게 뭐냐 타격이 있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상대적으로 봤을 때는 리버풀 선수들의 부상이 훨씬 많으니까, 그쵸. 라인업 누수를 보면은 리버풀이 훨씬 더 손해가 크다, 피해가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에버튼은 이제 롱볼 크로스 위주로, 보통 위주로 운영을 합니다. 그쵸. 그러니까 이제 전형적인 약팀 스타일이죠. 네.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그냥 공격적이거나 그런 것보다는 그냥 이제 롱볼로 한 번의 기회를 약간 그냥 노려보거나, 크로스로 그냥 이제 득점을 해보거나, 약간 그런 좀 뻔한 식의 공격 전개를 하는 팀은 대부분 거의 다 약팀 경기 스타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에버튼 역시도 지금 아마 성적이랑 이렇게 성적이 반영된 것처럼, 네, 이런 좀 약팀 위주의 그런 경기 운영을 하고 있다 볼 수 있고, 반면에 뭐 리버풀 같은 경우에는 뭐 짧은 패스 위주로 그냥 볼 점유하면서, 네, 그냥 침투나 뭐 측면으로 공격하는 스타일이죠. 네, 그쵸. 아무래도 어느 좀 짧은 패스로 그냥 이제 2대1 패스 하면서 뭐 티키타카 하면서 뭐 측면 뚫고 뭐 이렇게 침투하면서 득점하고, 그래도 이제 에버튼에 비해서는 진짜 좀 공격 루트가 되게 많은 점이 아주, 그래도 좀 리버풀 입장에서는 되게 메리트 있죠. 그런 공격 스타일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지금 봤을 때 리버풀 수비도 그렇게 좋지가 않아서, 아무래도 이기려면은 1점 가지고는 좀 힘들 것 같고, 최소한 2점 정도는 넣어야 되는데, 근데 에버튼 상대로는 뭐 충분히, 에버튼 원정이 그렇게 수비력이 좋은 게 아니니까 2점 이상은 충분히 넣을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이제 리버풀 같은 경우에는 뭐 역습이나 세트피스 공격도 되게 굉장히 좋은데, 에버튼이 그런 역습 수비나 세트피스 수비가 되게 약해가지고, 아무래도 이것도 리버풀이 어느 정도 그런 공격 루트를 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뭐 리버풀 같은 경우 역습이나 세트피스 공격이 강점인데, 어 그에 대응하는 에버튼 수비가 좀 약간 불안정하다. 세트피스 역습 수비랑 세트피스 수비의 취약함.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네. 잠시만.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에버튼 뭐 역습을 하든 뭐 이제 세트피스 수비에 뭐 취약하니까 결국 수비적으로는 뭐 리버풀을 당해낼 수가 없고, 결국 에버튼도 만약에 이제 이기려면은 수비적인 스타일보다는 좀 공격적으로 밀어붙여서
한번 약간 좀 반전을 노려봐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에버튼도 아예 희망이 없는 건 아니죠. 봤을 때 에버튼도 뭐 간간히 역습이랑 치프 플레이로 득점 기회를 만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쵸. 에버튼 역시도 뭐 공격 자체가 아예 안 내리기보다는 어느 정도 그래도 공격하는 법을 다 아니까 지금의 리버풀 수비 상대로는 그래도 한 골 이상 정도는 충분히 넣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네. 결국에는 이게 분석 결과 그래서 뭘 보냐, 이거는 리버풀 일반승보다는 아싸리 고배당 한번 노려보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그래서 리버풀 햄무 아니면 무승부 중에 하나가 나올 것 같고. 그쵸. 그러니까 이게 리버풀이 지금 안필드에서 이긴다고 해도 그렇게 뭐냐 대승을 거두거나 그럴 것 같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뭐 리버풀이 뭐 아예 원정에서 뭐 에버튼한테 질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그 중간 사이가 딱 햄무랑 무 중에서 하나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5 기준으로는 오바 볼게요. 네. 왜냐하면 둘 다 지금 수비도 불안정하고, 그리고 리버풀 같은 경우에는 그 공격 스타일이 에버튼한테 되게 효과적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네, 득점을 할 것 같고, 에버튼 역시도 뭐 지금 리버풀 수비 상대로는 네, 한 골 이상 정도 충분히 넣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봤을 때 최소 스코어 뭐 1대1 빼고는 오버가 나아 보인. 네. 오버, 네. 1대1 빼고는 다 오버 쪽으로 보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뭐 괜히 뭐 그래도 하나 뭐 예상 스코어를 예상을 한번 해보면은 한 리버풀 기준 2대1, 2대2, 1대1? 1대1은 뭐 무승부. 한 요 정도?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이제 리버풀이 아마 어느 정도 잘 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이거는 뭐 리버풀 햄무 아니면 무승부, 그리고 2.5 기준으로는 오바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버풀 햄무나 무, 그리고 2.5 기준으로 오바. 자, 다음 경기 에스파놀 대 소시에다드. 최근 소시에다드가 지금 3경기 연속 무득점이죠. 그러니까 골 가뭄에 지금 시달림,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제 근데 그게 또 많이 될 수밖에 없는 게 공격력이 지금 너무 많이 죽어가지고 또 많이 죽고, 플러스 3경기 연속 무득점이니까 3경기 연속 승리 역시 없죠. 상승세 역시 꺾임. 그러니까 지금 되게 분위기가 하향세. 그쵸. 소시에다드 기준으로는 지금 되게 지금 하향세를 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반면에 지금 에스파뇰 같은 경우에는 월드컵 이후로 홈에서 패가 없습니다. 굉장히 크죠. 그래서 이제 그 월드컵 휴식기 이후에 이제 그 에스파뇰의 홈 경기 전적을 보면은 4번 경기에서 2승 2무를 기록을 합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뭐 수비도 수비인데 그래도 홈에서는 어느 정도 득점력이 좀 터져주면서 이기는 경기도 이기고, 그리고 이제 질 경기도 이제 비기는, 이런 식으로 지금 네, 잘 해 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 분위기가 에스파누로 홈에서 상승세인데 소시에다드는 지금 하향세, 완전히 지금 반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죠. 자, 소시에다드 주전 선수 지금 4명 부상. 그 중에서 뭐 이제 선수 이름 말하면은 이제 한도 끝도 없으니까 그냥 네,
포지션 별로만 말을 하면은 공격수, 격수, 공격수 1명, 미드필더 2명, 지금 그리고 수비 1명, 이런 식으로 이제 구상. 그에 비해서 지금 에스파놀은 최근 라인업이랑 비교를 했을 때 전력 누수가 없다, 이렇게 평가를 하네요. 네. 자, 아무래도 지금 분위기도 안 좋은 소시에다드인데 주전 선수까지 4명이 부상이고, 에스파놀은 최근 라인업이랑 비교했을 때 전력 누수가 없이 풀 라인업이다. 네. 뭐 이건 풀 라인업이라고 보면 되죠. 자, 그리고 에스파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볼 점유가 굉장히 좀 하기 힘들어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그래도 소시에다드가 볼 점유하면서 경기를 운영할 것 같습니다. 네, 운영할 것 같은. 그러면은 이제 그래서 이제 에스파놀 같은 경우에는 뭐 그래도 어느 정도 볼은 뭐 소시에다드한테 점유를 한다 치지만, 소시에다드가 그렇게 볼을 점유를 해도 실적을 지금 못 내고 있어서 그렇게까지 뭐 에스파놀 입장에서는 크게 부담이 되지 않을 것 같다 하고, 게다가 뭐 에스파놀 같은 경우에는 뭐 측면 공격이 그래도 같은 경우에 뭐 측면 수비가 약한 소시에다드 상대로 이제 뭐 자신들 강점인 측면 공격을 통해 뭐 이제 그런 공격 기회를 아마 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죠. 물론 뭐 이제 소시에다드도 수비가 굉장히 좋은 팀 중에 하나라고 보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그런 구멍이 있다고 봤을 때 측면 수비가 그나마 다른 수비에 비해서는 좀 많이 약한데, 에스파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측면 공격을 좀 잘해내가지고, 그래서 이제 에스파놀이 그래도 뭐 소시에다 상대로 득점을 할 때 뭐 어느 정도 그런 명분이 있다, 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분위기가 되게 안 좋은 소시에다드랑 홈에서의 분위기는 지금 상승세인 에스파놀. 보면은 요거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소시에다드 승은 못 보겠죠. 아무래도 에스파놀 프랜승을 보는 게 맞고, 그리고 고배당으로는 무승부 한번 도전해보는 거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2.5 기준은 언더를 볼게요. 아무래도 지금 소시에다드가 3경기 연속 무득점이고 꼴가뭄이기도 하고, 게다가 뭐 에스파놀 같은 경우에도 뭐 홈에서 어느 정도 잘 하긴 하지만 그래도 소시에다드 수비가 그렇게 안 좋진 않기 때문에 이거는 약간 좀 저득점 양상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에스파놀 프랜승의 무승부, 그리고 2.5 기준으로는 오바 보도록 할게요. 오바래, 언더 보도록 할게요. 네, 죄송합니다. 말이 아주 그냥. 네. 자, 뭐 일단은 이렇게 보시고 네, 다음 경기가 이제 베로나 대 그리고 살레르 세리 A 경기죠. 잠시만요. 네. 자, 일단은 뭐 베로나 같은 경우에 최근 뭐 5경기 기준 2승 2무 1패, 그리고 그 중에서 이제 홈에서는 지금 3경기 2승 1무를 기록하면서 아주 홈에서 괜찮은 면모를 보이고 있죠. 네. 이게 시즌 초에 22 하던 그 베로나랑은 좀 많이 달라졌죠. 최근에 그래도 지금 득점도 하면서 홈에서 어느 정도 수비력도 안정화되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맨날 알던
홈에서의 그 베로나 그런 면모가 조금씩 지금 계속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베로나 같은 경우에는 뭐 원정은 아직 좀 믿음직스럽진 않지만 홈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 믿을 만한 정도는 됐다. 그렇게 판단이 되고, 그래서 뭐 반대로 이제 살레르 같은 경우에 최근 뭐 원정에서 레체 상대로 뭐 연패를 뭐 끊긴 했지만 그래도 아직 불안한 수비력 그리고 기복 있는 경기력 등 좀 굉장히 불안 요소가 많은, 그쵸. 살레르 같은 경우에도 뭐 원정에서 뭐 레체 상대로 이기긴 했지만 뭐 그래도 아직까지도 계속 매 경기마다 1실점씩 이상씩 하고, 그렇다고 뭐 득점력도 좀 들쭉날쭉하면서 그렇게까지 뭐 많이 이 팀을 믿을 수 있냐 하면은 뭐 아직 의문이죠. 게다가 원정 경기력도 홈에 비해서 썩 좋지도 않고 매 경기마다 뭐 1실점씩 하는 게 1실점씩 이상 하는 게 이상씩 1실점 이상씩 하는 게 문제다. 자, 그러면 뭐 이제 일단 최근에 이제 베로나랑 살레르 같은 경우에 그런 경기 분위기를 봤을 때는 뭐 베로나가 그래도 홈에서는 상승세, 반대로 살레르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연패를 끊긴 했지만 그래도 경기를 봤을 때는 일단 수비가 너무 좀 취약하고 그리고 좀 기복 있는 경기력이 굉장히 불안한 거를 알 수가 있죠. 볼 때. 자, 그러면은 이거 경기 스타일을 대충 보면은 뭐 이제 베로나도 역시 이제 롱볼 위주로 플레이를 하고 살레르 역시도 보통 롱볼 위주로 플레이를 합니다. 두 팀 다 롱볼 위주의, 그러니까 뭐 이제 강팀처럼 뭐 이제 그쵸, 개인기로 약간 좀 한 명씩 제치면서 뭐 패스 티키타카 하면서 하는 그런 그림보다는 그래도 이제 거의 보통 그냥 어 공격 전개가 조금 느리지만 그래도 롱볼 위주로 뭐 한 번씩 기회를 엿보는 스타일. 전형적으로 약간 약팀들의 약간 그런 경기 스타일이죠. 롱볼 뭐 크로스 약간 이런 식으로 경기하면서. 근데 뭐 이제 두 팀 다 아무래도 지금 뭐 강팀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니까, 예. 그래서 뭐 플레이 자체가 뭐 롱볼 위주인 건 뭐 이해가 됩니다. 그래도 이제 그러면은 뭐 이 두 팀의 이런 스타일을 봤을 때 한 가지 약간 여기서 눈여겨 볼 만한 점이, 베로나가 그래도 이제 살레르 상대로 가장 이제 강점인 점은 아무래도 바로 중거리 슛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베로나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제 이런 미드필더 라인에서 이제 천천히 이제 조여들면서 이제 공격 기회를 엿보는데 그 공격 기회에서 중거리 슛 기회를 만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보면은 중거리도 어느 정도 많이 쏘면서 득점을 하고 컷백 득점도 뭐 어느 정도 하고 하면서, 근데 공격 요소는 좀 살레르에 비해서는 많다고 봅니다. 근데 이게 살레르 상대로 강점인 게 중거리 슛인데 이런 살레르라는 팀이 뭐 전체적으로 뭐 수비가 굉장히 안 좋긴 하지만 중거리 슛 수비도 그중이라고 해야 되나? 그중 중거리 슛 수비가 굉장히 안 좋은, 그쵸. 물론 뭐 살레르가 뭐 중거리 슛 수비가 안 좋다 그러면 다른 수비는 좋은가요? 약간 이렇게 여쭤보면은 아니, 다른 수비도 뭐 그렇게 좋진 않지만 그 중에서도 이제 중거리 슛에 대한 수비가 좀 많이 미흡하다, 요렇게 네,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상대가 그런 슈팅하는 그런 기회, 그 간격이 약간 좀 슈팅하려고 할 때 너무 이렇게 압박하기보다는 약간 거리를 둬서 약간 간격 두면서 이제 그런 수비를 좀 많이 하다 보니까 드랍백이라고 하나요? 그거를 약간. 네,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뭐 이제 중거리 슛에 많이 노출이 되고 그로 인한 실점도 어느 정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뭐 베로나가 이제 어느 정도 되게 안정적으로 볼 수가 있고, 네, 공격하는 데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뭐 라인업 뭐 누수를 대충 보면은 베로나는 뭐 최근 라인업과 비교를 했을 때, 네, 기준 라인업 누수는 딱히 X 없고, 살레르 같은 경우에도 살레르는 그래도 최근 라인업 기준에서 그래도 뭐 주전 수비 2명 정도, 네, 결장 예상. 결장이죠. 결장 예상이라고 보다. 그러다 보니까 뭐 살레르도 지금 뭐 가뜩이나 수비가 안 좋은데 수비가 어느 정도 지금 결장을 했으니까 이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베로나 쪽을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분석 결과 베로나 승을 봐야 되고, 그럼 이제 고배당으로 뭐 햄물을 가져가야 되냐 마인승을 가져가야 되냐 약간 좀 애매한데, 저는 그래도 이런 경기는 아무래도 그냥 마인승 가져가 보도록 할게요. 왜냐면 살레르가 뭐 그쵸, 지는 경기가 뭐 1점 차로 지기보다는 2점 차 이상으로 지는 경기도 많고, 그리고 그런 비율이 아무래도 홈보다는 뭐 원정에서 더 많기 때문에 베로나가 이길 때 한번 약간, 네, 대승까지도 한번 생각해 보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한번 예상을 해볼게요. 언어바는 뭐 패스할게요. 네. 물론 뭐 2.5 기준으로 굳이 뭐 본다고 하면은 당연히 오바를 보긴 하지만, 살레르가 근데 골을 못 넣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네, 그냥 이렇게 베로나 승이랑, 그리고 아이고 뭐야, 죄송합니다. 베로나 승이랑 그 마인 승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베로나 승, 마인 승. 자, 베로나랑 살레르까지 경기가 이제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축구가 이제 마지막 경기죠. 삼프도리아 대 인터밀란. 이거는 근데 뭐 솔직히 거의 다 아마 인터밀란은 다 예상을 할 거예요. 그리고 저 역시도 그렇고. 왜냐면 뭐 이거는 그냥 최근 분위기 그리고 경기력, 전력 같은 거를 그냥 다 비교를 했을 때 인터밀란이 밀리는 구석이 한 개도 없습니다, 지금. 물론 직전 경기 뭐 삼프도리아가 그래 무승부를 해서 뭐 연패를 탈출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도 뭐냐, 좀 불안한 경기력에다가, 그리고 승까지 지금 챙기지 못하고 있는 입장에서 지금 이제 챔스권 유지를 하려는 인터밀란한테 무승부 이상의 그런 결과를 보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뭐 그래서 지금 뭐 인터밀란 같은 경우도 뭐 동기부여는 충분하죠. 인터밀란 지금 2위에 있는데, 근데 그 2위를 유지하기에는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왜냐? 지금 인터밀란이 승점이 43점이에요. 근데 그 이제 밑에 아탈란타, 그리고 AC 밀란, 그리고 로마가 승점이 41점. 그쵸? 인터밀란이 지금 2위고 이제 나머지 팀들이 3, 4, 5위인데, 요 3, 4, 5위와의 그런 승점 차이가 2점밖에 나질 않으니까 인터밀란 입장에서도 계속 지금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승을 계속 쌓아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뭐 이제 6위에 있는 라치오도 심지어 39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인터밀란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이제 경기를 좀 어느 정도 결과를 못 내면은 잘못하다가는 이제 6위인 라치오한테까지도, 네, 따라잡힐 수도 있다고 아마 여기겠죠. 이제 인터밀란 팀 입장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인터밀란도 한 경기 한 경기 이기려고 지금 최선을 다하려고 하고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이거는 반드시 뭐 이제 이번 경기 반드시 잡으려고 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네. 뭐 근데 이거는 뭐 그러다 보니까 분석 결과는 일단 뭐 인터밀란 승은 일단 봐야겠죠. 그러면 이제 이게 선택이죠. 아무래도 이제 배당이 인터밀란 승인데 이제 핸디캡을 햄무냐 마인승이냐 약간 이제 이렇게 보는데, 저는 근데 이거는 어차피 지금 뭐 마엔이랑 햄무랑 뭐 솔직히 반반이라고 보는데, 그래도 저는 이거 햄무 볼게요. 왜냐면 반반이라고 보면은 그냥 배당 높은 거 한번 도전해 보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해서. 그리고 뭐 최근 경기 봤을 때도 인터밀란이 뭐 대승을 하기보다는 약간 실리 축구를 하면서 그냥 1점 차 정도의 그냥 간격만 유지를 하면서 계속 경기 결과를 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뭐 마인보다는 아무래도 햄무 도전해 보는 게 맞고, 그리고 뭐 이거는 뭐 굳이 2.5 기준으로는 삼포도리아 그래도 2.5 프레를 볼게요. 왜냐면은 삼프도리아가 원정에서는 뭐 대패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홈에서는 그래도 뭐 2점 차 이상, 뭐 3점 차 이상 뭐 이런 식으로 지는 경기가 거의 없기도 하고, 그리고 최근에 그래도 직전 경기에서 삼프도리아의 그런 무득점이 끊기기도 했고 하니까 인터밀란 상대로도 어느 정도 득점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생각해서 이거는 그냥 네 2.5 기준으로는 프랜승을 보고, 그리고 원오바 같은 경우에는 2.5 기준으로 오바 볼게요. 네. 왜냐하면은 뭐 인터밀란이 승을 한다는 그림에서 삼프도리아도 그래도 충분히 한 골 정도는 넣을 수 있다고 보니까, 그렇게 따지면은 뭐 한 네 그래도 그렇게 따지면 뭐 인터밀란이 이기려면은 뭐 오바가 나겠죠, 저절로 봤을 때. 그래서 이거는 인터밀란 승이고, 고배당으로 가져가실 분들은 이제 햄무 가져가시는 걸 추천드리고, 그리고 뭐 삼프도리아 2.5 프랜승은 그냥 뭐 하나 가져간 거예요. 네. 그래도 뭐 3점 차 이상으로 질 것 같진 않아서, 그리고 2.5 기준으로는 오바 보도록 하겠습니다.